본 컨텐츠는 나를 바라보는 시리즈의 결혼, 자녀, 안목을 키우는 시리즈의 제도, 정책편에 해당됩니다. 다른 시리즈 영상도 골라보셔서 내 집만의 안목 증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레미안 온펜타스 청약 신청 이것 모르면 낭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각 물량이 배분되는 원리, 따라서 가점이 낮거나 유주택자, 특공의 뒷순위자들이 자칫 당첨 확률 0인 타입에 넣는 실수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본인의 자격 여부, 청약 전략 등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공통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우리나라 청약 제도의 특성상 미리 준비해야 하는 내용들로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게 팀장님, 네, 이번에 원펜타스 당첨 전략 영상에 댓글 상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는요, 오히려 보람도 되고 좋았어요. 잘 봤다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힘이 났고요. 맞아요.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로 힘이 더 나게 되죠. 그런데요, 팀장님, 자신의 자격에 맞는 청약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놀랄 일도 아니죠. 대학 입시 제도 바뀌는 것보다 더 자주 바뀌는 제도를 따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특히 이번 3월에 개편된 청약 제도로 인해 훨씬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이번 청약 제도의 개편은 두 단어로 얘기하면 혼인 장려, 출산 장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저출생 대책으로 나온 제도라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한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고요. 그래요. 부부가 동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된 부분은 결혼한 부부 입장에서는 확률이 2배로 늘어나는 것이니 꼭 알고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계획이 없던 결혼을 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결혼 계획이 있다면 내 집 마련 계획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활용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확실히 부부 동시 청약은 여러 고민을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애 최초로 해야 할지 신혼 특공으로 해야 할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해졌으니 둘 다 청약하시라고 답변 남겨드리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자녀를 가져야 확률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소득 기준으로 5단계까지 나눠놨지만 결국엔 각 단계별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 5단계를 제외하고는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청약자가 당첨되도록 되어 있으니 소득이 어떤 구간이든 자녀 수가 적어도 2명 이상에서 당첨자가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되거든요. 그런 셈이죠. 각 소득 단계별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순위, 자녀 유무, 지역, 미성년 자녀 수, 추첨의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번 개편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노리던 독신 가구 또는 무자녀 부부가 가장 억울할 듯해요.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20%가 앞 단계에서 빠져나가서 3단계 이후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60제곱미터 이하 5단계만 신청 가능한 1인 가구는 아예 배정 물량이 없어졌고, 그 외 무자녀 부부도 3단계 이상 물량은 59B 1개, 84A 7개, 84B 3개 해서 총 11개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인기단지의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수렴하는 것 같아요. 다자녀 특공은 말할 거 없고, 신혼 특공, 생애 최초 특공도 자녀가 있는 청약자가 우선시 되니까요. 그것뿐만 아니고요. 저희가 6월 신규 분양 예정 단지들의 일반 공급 가점 커트라인을 예상했었잖아요. 그때 원펜타스는 작은 거 기준 79점 이상을 예상했었거든요. 79점이면 통장 기간, 무주택 기간 모두 만점을 받고 부양가족이 5명이라는 뜻이고, 부양가족 5명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2명이거나
부모 한 분이면 자녀가 3명이라는 의미이니 실제로 자녀 없이 분양받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겠네요. 지난번 영상에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구독자분이 계셨는데 65세 이상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조건만 있지 실제로는 청약 가점표와 동일한 가점표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일반 가점제 청약과 차이가 없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대수는 오히려 가점제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일반 가점제 청약보다 가점 커트라인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결국 노부모 부양 특공도 부양하는 노부모 외에 자녀 수가 많아야 당첨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교육비 부담으로 육아와 교육이 힘들어지는 시대에 다자녀는 부의 상징이라는 말을 농담처럼 했었는데 강남의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으로 소위 로또 당첨을 하는 중요한 자산이 다자녀가 되는 시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을 하기 위해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을 추천할 수는 없지만 이쯤 되면 만족스러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를 목표하고 여러 가지 수행이나 생기부 관리를 하는 입시 전략과 유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약통장 가입, 무주택 기간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결혼, 출산, 부모 동거 등 인생 계획이나 주변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타겟 지점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그렇다 쳐도 무주택 기간을 만점받기 위해서는 45세까지 전월세에 살아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너무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무주택 기간 늘리자고 일부러 30세 이전에 혼인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니요,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월세에 전전하며 불안하게 사는 게 힘들면 괜찮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택으로 간주된다고 나오는 뉴스나 정책은 세법 기준이에요. 청약에서 적용되는 주택의 개념은 등기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의 하나입니다. 그런 주택 중에서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몇 경우 있는데 이건 여타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고요. 아무리 주거형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은 실거주로 사용하기에는 주택보다는 다소 불편하지 않나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도 천차만별이거든요. 유흥가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에서 자녀 교육을 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구조상 아파트와 거의 같거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도곡동 타워팰스 내에 오피스텔이 있어요. 대표적인 고가단지인데요. A, B, C동은 아파트이고 D동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면적도 전용 20평부터 43평까지 있어 주거에 충분하고요. 맞아요. 최순실 씨가 살아서 유명세를 얻은 청담동의 PM+도 고급 오피스텔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고급이고 비싸더라도 청약 자격상으로는 다른 주택이 없는 한 무주택자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강남이 아니라도 주상복합 오피스텔 또는 일반 상업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렇네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꼭 전월세 임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도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3년 이상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데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말정산 부양공제 인원하고 헷갈리는 경우군요. 그렇죠. 이 경우도 앞서서 이야기한 세법상 적용 기준과 주택법상 적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예요.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이용, 실제 상황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주택법에서는 제도적인 기준,
서류적인 등재를 우선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편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실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면 주민등록을 합치는 것만으로도 청약 가점 5에서 10점을 더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청약 가점은 부양가족 수에서 판가름 난다는 것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연말공제 서류 내는 것도 헷갈려서 귀찮아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세대는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제도도 많이 복잡하고 시장 판단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고 전 재산을 걸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 관심을 많이 두고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채널이 조금이나마 그런 관심을 가진 예비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절대적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